배우들의 영화라기보다는 감독의 영화예요. 감독이 왔으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칸찬일과 영화감보의 칸찬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공동 진행할 이민희 씨, 김상혁 씨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는 24일 개봉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양근영 감독, 촬영 감독으로 뭐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영화 시네필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양근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었고요. 이 영화에서 연기를 펼치는 두 분의 배우를 모셨습니다. 사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봉준호 감독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저도 놀랐는데 여태껏 접해본 적 없는 아주 새로운 유형의 그 어떤 카테고리로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배우라는 평가를 받은 정하담 배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봉준호 감독의 이 극찬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 정하담 배우 직접 보는 건 오늘 처음인데 워낙 뭐 독립 영화계에서는 정말 기둥 같은. 근데 오늘 나이가 좀 꽤 지긋이 든 줄 알았는데 아주 나이가 어려가지고 워낙 많은 영화를 출연해서 근데 하여튼 반가운 얼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물어보니까 정하담 씨보다는 조금 선배던데 보이는 거는 뭐 그 동생처럼 보이는 그 정하담 씨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김대건 배우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뭐 사실 이 두 배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민혜 씨의 아주 상세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청해 듣겠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소개 듣고 네. 그다음에 이 영화 모르는 이야기가 어떤 영화인지 상혁 씨한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몽환미가 신선하고 매력적인 영화 미지의 환상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영화 모르는 이야기에 오늘은 특별히 배우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자타 공인 대체 불가 성장형 배우로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연기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는 데뷔 10년차 배우 정하담님을 소개합니다. 영화 2015년 들꽃으로 화려하게 데뷔해서 영화 스틸플라워에서 하담 역으로 영화계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되어 정말 가기 어렵다는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기사 후보까지 올라갔고요.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까지 후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선택을 받아 영화 아가씨에서도 출연을 하셨고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감독님으로부터 극찬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영화 검은 사제들부터 밀정, 그물, 제꽃, 허스토리, 새벽, 플라이, 한거, 젊은이의 양지, 헤어질 결심, 신세계로부터까지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서울 독립영화제 독립스타상 수상,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 라이징 스타상 수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 여우상 수상, 거기에 들꽃 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번 영화 모르는 이야기에서 현실과 꿈을 오가며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기혼 역으로 다채로운 연기 변신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정하담 배우님의 앞으로의 기출을 더욱더 기대해주세요. 이번 영화 모르는 이야기에서 기혼 역을 맡으신 라이징 스타 김대건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2015년 영화 캐치블로 데뷔해 영화 어라우저 각성자들, 수렵 허가구역, 봉오동 전투, 호흡, 공원 316, 8호호, 주연까지 다양한 영화에서 섬세한 연기로 부일 영화상 신인 남자 연기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영화를 넘어서 드라마에서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우 각시별, 왓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미쓰리는 알고 있다, 닥터 로이어, 유니콘, 최근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고 아내마저 자살해 혼자 힘들어하는 최준기 역으로도 활약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매체와 장르 구분 없이 섬세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밑보배, 믿고 보는 배우 김대건 배우님의 기연력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자, 가까운 영화관에서 영화 모르는 이야기 매력적인 이 두 분을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안타깝지만 가까운 영화관이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범죄도시 4가 그냥 싹쓸이 맞아요. 돼서 그렇지만 또 영화를 진정 사랑하는 시네필들은 네. 어디선가 찾아서 영화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밑보배는 뭐 말 그대로 김대건 씨, 정화담 씨 밑보배니까 아마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을까 싶고요. 굉장히 독특한 색깔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저는 이제 스크린으로 하노이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 있다는 것. 참 좋고 또 이런 영화에 함께 예? 이 영화는 같이 보람 때문에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출연료 얼마 받겠어요. 예? 그래서 한국 영화가 지금 산업적으로는 뭐 위기라고 얘기되지만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는 여전히 가능성을 지금 믿게 되는 그런 점에서 아주 특별한 것 같고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라는 걸 소개해 주시죠. 자, 우리 미래님이 놓친 부분을 제가 살짝 포인트로 집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자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아마 흥미롭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척추 질환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기은 배우님과 기언 배우님, 그리고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배우님이 아니고 그 캐릭터 이름이죠. 맞아요. 그 역할. 캐릭터를 정하담 씨가 하고 김대건 씨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요. 이 진통제에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환상적이고, 때로는 매혹적이고, 때론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꿈들을 꾸게 된다면 절대로 깨고 싶지 않은 꿈들이겠죠. 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 도대체 어떤 꿈을 꾸신 건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줄거리 소개를 들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영화는 뭐 줄거리 그리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모르는 이야기인데 unknown narrative예요. 내러티브인데 앞에 unknown이 붙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잘 내러티브는 뭔지 모르겠다. 그냥 중요한 건 두 캐릭터 기온과 기현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바로 그 캐릭터의 연장 내지는 뭐 변형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두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복수의 인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감독이 지금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배우들한테 들은 정보에 따르면은 이런저런 나오는 거를 대단히 좀 조심스러워하고 겁내한다. 그러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드는데 사실은 감독이 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영화는 배우들의 영화라기보다는 감독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물론 이 영화에서의 그 연기는 보니까 배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또 재량권을 많이 줬다고는 하더라도 감독의 그 연출의 방향이 워낙 확고해서 사실 이제 감독이 왔더라면 훨씬 영화에 대한 그 풍부한 대화, 담소가 가능했을 텐데 두 분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영화를 하시면서 내가 이 영화 왜 찍고 있지? 이러면서 혹시 연기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하담 씨부터 한번 그 영화를 찍으면서 워낙 많은 영화를 하셨는데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인터뷰 보니까 그동안 한 연기와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본인이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들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현 역을 한 대건 씨 얘기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르는 이야기가 이게 꿈속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라는 인물이 이 꿈에서가 다 다른 사람으로 네. 나오는 영화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기를 준비할 때 저라는 캐릭터가 하나가 아니라 약간 여러 가지 캐릭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잡았고 그래서 그 연기를 준비할 때도 감독님이랑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다 다른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저랑 똑같은 배우가 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네. 저랑 감독님이랑 둘이서는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옷 스타일도. 스타일 그리고 뭐 저는
목소리 톤 같은 거를 조금 뭐 이쪽 뭐 이렇게 좀 밝은 그런 뭐 쇼핑몰에서 막 옷을 입고 뛰어다닐 때는 약간 높게 내고 뭐 중간으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감독님이랑 톤 조절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내러티브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어서요. 그 순간순간 감독님이랑 또 대사는 이런 식으로 잡았고 순간순간 뭐 움직임이나 표현 같은 거를 좀 즉흥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나누면서 연기를 해서 또 처음엔 어렵기도 했지만 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영화를 이렇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영화를 보면서 네. 1인 다역을 하신 듯한 맞아요, 느낌을 좀 맞아요. 받았어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배우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그런 연기가 하기 어렵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헤맸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쭉 하나를 이렇게 감정선을 가지고 연기를 한 캐릭터를 이렇게 지니고 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연기가 그래서 좀 조금 낯설어서 좀 헤매기도 했었는데 감독님이 여기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이 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풀밭을 걷는다 이렇게 장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걷고 싶은지 이런 거를 하면은 여기서 뭘 해볼 수 있을까? 그럼 옆돌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 옆돌기 못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찾아내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해보는 게 재밌다. 그럼 여기 딱 촬영장 가서 뭐 이렇게 장면 같은 걷는 거나 뭐 이런 대사가 없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아이디어를 좀 내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리고 그 풍선 옷 입은 게 되게 맞아요.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너무 매력적이다 이 생각 들었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아기 엄마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야 역시 진짜 배우는 신비롭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나름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보다가 잠깐 뒤로 넘어갔어요. 아니 이 배우가 맞나? 맞아.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이렇게 분장으로 이렇게 또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편의 영화지만은 이제 한 편에서 여러 편의 영화를 네. 찍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른바 에피소드 구성식이니까 그 에피소드마다 다른 캐릭터를 이제 연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단편의 모험 같은 이런 느낌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한테는 한 캐릭터를 얼마나 심도 있게 연기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심도를 여러 편에 다 구현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사실 쉽지 않았을 시도였고 그러나 굉장히 배우로서의 어떤 커리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로 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요, 대건 씨는? 네, 저는 처음에 대본 받아봤을 때는 일단 다양한 역할로 나온다는 점이 되게 배우로서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다소 약간 시나리오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 이제 처음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결정적으로 감독님의 말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그게 약간 배우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슬픈 장면의 씬을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슬픈 장면이니까 막 표정을 찡그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약간 무언의 그런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런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근데 감독님이 그때 좀 간지러웠던 부분을 긁어주셨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설사 이게 무표정일지라도 그 슬픈 거를 진짜 속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게 무표정일지라도 반드시 전달되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 지점이 되게 진짜 뭔가 되게 얻을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작품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시회에서 그림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알 것만도 같고 약간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좀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양근영 감독은 모두의 말씀 들었듯이 촬영 감독 출신인데 이 촬영 감독이 우리가 아는 흔한 이제 대중 영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 가령 조성희 감독 남매의 집 단편 남매의 집그 늑대인 그 송중기 그때 좀 네네. 소년 네. 제가 부산영화제 때 이제 그 오픈 시네마로 초대해서 제가 알기로 부산영화제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이 몰렸던 보통 개막식 때도 한 5천 명 정도인데 제가 그때 카운트해 보니까 한 6천, 7천 명까지 진짜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걸로 이제 그야말로 송중기, 그렇죠? 박보영, 네. 또 유연석, 제자인 연석이까지 그런 감독과 이제 촬영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대표하는 평론가인 정성일 선배와 왕빙 관련 다큐멘터리 천당의 방과 안개를 또 찍었고 그 다음에 또 임권택 감독과 녹차의 중력 뭐 이런 영화도 찍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최고의 감독이라고 여기는 하마구치 리스키의 어떤 심도 이런 작업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 심상치 않은 행보를 걸어온 그래서 이 영화가 그 감독의 그 전작들 그 촬영 전작들을 감안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칸차리가 영화감보에서 이제 저예산 한국 독립 영화들을 찍으면서 이 영화들의 어떤 개성들에 감탄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성이 또 아주 더 돋보이는. 그래서 그 단순히 뭐 내러티브를 뭐 넘어섰다, 뭐 해체했다, 뭐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장면 하나하나를 연출하는데 아주 공들여서 하는 모든 감독이 그러지만은 이 감독은 특별히 그런 그 공들임의 그 정도가 다른 감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특별히 영화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미장센이라 그러는데 네. 그 미장센을 음미하는 재미가 아주 또 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배우들의 연기 자체가 일반적인 의미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연기와는 좀 다른 미장센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연기. 네,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연기력을 과시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는 또 다른 연기를 펼쳐야 됐을 거고 아마 그거를 무언으로도 계속 요청했을 텐데 이 두 배우가 그거를 잘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화담 씨는 굉장히 강한 배우예요. 이 연기들이 대사를 치거나 대사를 안 치거나. 근데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에 이 정화담이라는 배우가 그 연기하는 거를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게 보여서 그게 참 개인적으로 좋았고 김대건 저 배우는 원래 좀 그 호흡이나 뭐 파로 이런 거 보면 심상치 않은 캐릭터를 하는 배우예요. 생긴 거는 저렇게 아주 평범하게 잘생겼는데 배역들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이번 배역도 심상치 않은데 네. 그 심상치 않음이 또 달라 종류가. 그런 점에서 이 모르는 이야기는 참 두 분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배우 경력으로 아마 기록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연기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때요? 제가 좀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뭐 너무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냐면 덕담을 주고 해요. 감독이 왔으면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배우한테는 뭐 이거 배우들은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도 좀 더 본인들이 부연해서 사실 이런 거를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혹시 배우로서 내가 이런 걸 좀 덜 전달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죠. 뭐 100%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형, 그렇죠? 이거는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원래 그게 현실 속에서 좀 아픈 약간 병약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제 좀 말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헬스를 되게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가 의상 피팅할 때 근데 몸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옷 사이즈를 계속 늘렸어요.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사실 이게 단기간 안에 말라야 되는데 그게 또 제작 환경 때문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살이면은 금방 빼겠는데 또 근육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아쉬워요. 화면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뭔가 살이 올라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아쉬웠고, 재밌었던 부분은 저희가 아까 하단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되게 현장에서 즉흥성이 되게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이제 아기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 둘이서 그냥 풀샷으로 막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막 그냥 뛰면서 이렇게 네.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지문에 두 사람이서 춤을 춘다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냥 떡하니요? 네. 그래서 일단 풀샷으로 카메라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해보셔서 어떻게 해요? 서로 눈빛으로. 근데 춤을 잘 추세요. 근데 그게 사실 막 춤을 저희가 잘 막 이렇게 각 잡아서 추는 춤들이 아니고 그냥 네. 움직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지쳐있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서로 막 이렇게 막 지친 상태로 이렇게 막 그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던 씬들이 되게 많아요. 행동하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즉흥적으로 했던 연기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김대근 배우님이 어릴 적에 육상 선수이시자 비보이까지 하셨대요. 네. 그래서 춤선이 남다르시지 아니요. 않을까. 이 영화에서 춤선이 보시면 절대 각 잡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비보이면 사실 못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못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언급하기엔 너무 거기서. 제가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담 씨도 한마디 거두시죠. 우리 또 대권 씨가 했는데 혹시 재밌는 영화 하면서 에피소드? 아까 제가 네. 그 이런 거는 좀 아쉽다라는 점. 수정농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이런 현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영화가 아니어서요. 사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를 촬영하면서 되게 감독님도 얘기한 게, 이런 거 하고 싶은 거를 해봐라. 이게 이상하면 어떡하지 해서 망설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다. 무조건. 안 해보는 것보다 이상하더라도 해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 촬영장이 끝났을 때 영화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는 저의 어떤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이 끝났을 때 약간 이게 어떻게 영화가 나와도 나는 이 작품을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이 현장에서 기억이 좋았으니까. 재밌게 이 뭔가 서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저도 안 해봤던 거 약간 이상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뭔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인가? 이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좀 즐거운 기억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싫은 현장은 어떠해요? 저는 싫은 몰라서. 싫은 현장이라기보다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기들이 있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너무 어떡해. 너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다 못하고 온 것 같아. 만족이 안 되는. 네,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 영화는 사실 그런 영화는 아니어서 즐겁게 순간순간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찍으면서 또 뭐 대건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재밌었어요. 네, 제가 그 감독을 소개하면서 녹차의 중력을 언급할 때 네. 연출은 정성일 감독입니다. 정성일 감독인데 거기서 이제 임권택 감독이 결국엔 주인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출연. 그래서 제가 임권택 감독을 언급한 거니까 혹시 왜 그건 좀 부연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영화 이렇게 에피소드,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 자식 같고 다 마음에 들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강하게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그 영화 속에서? 아무래도 저는 그 핑크 가발 나왔던 기점이라는 화가 역할 기억에 가장 남아요. 왜냐면 그런 비주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의상 피팅할 때도 감독님이 대건 씨 커피 포대 자루를 한번 입혀보려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 포대 자루를 실제로 입은 거거든요. 이렇게 팔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새롭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 그게 그 배우 김대건과 가장 네. 좀 닮은 캐릭터 아닐까요, 혹시? 하담 씨는 어때요?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찍으면서 만족감이 있었던 거는 그 대건 배우님이랑 같이 사랑에 빠지고 아기를 낳고 그 시퀀스 이렇게 쭉 빠른 전개로 나오는데 네. 그 아까 이렇게 아이를 낳고 막 네. 막춤을 추기도 네. 하고 그런 장면들이 다 좋았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약간 이런 멜로 시퀀스에서 같이 찾아갔던 것들도 재밌었고 그런 멜로 연기를 제가 평소에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짧지만 축약처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또 피곤에 찌든 것까지 약간 이렇게 다 파편적으로 하니까 약간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근데 전혀 어색함이 전혀 없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냥 보다 보면은 인물이 다른 인물인가 싶으면서도 아이 맞겠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와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카멜레온 같다 두 분 다. 약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신기했던 건 아까 저희가 저기 대기실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저 공간에 앉아 있을 때 배우님들 항상 보면은 되게 수줍고 되게 소녀소녀하시고 되게 조곤조곤하신데 실제로 연기하는 것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영화의 그 후반부 라스트를 장식하는 그 인간 사냥꾼. 네, 그것도 좋았어요. 네, 그거는 사실 강렬함으로 치면 그 네. 굉장히 튀는 그 사실 그 너무 행복한 그 남녀 부부 그다음에 애 이 장면은 사실 영화 전체적으로 많이 튀어요. 많이 튀는데 아마 그거를 통해서 감독은 이렇게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뭔가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근데 인간 사냥꾼 그 부분은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또 그 소녀를 향해서 발사하는 그런 시퀀스도 있고 그래서 어땠어요? 그 되게 강렬하게 네. 봐주신 게 딱 맞는 게 감독님이 이 영화를 처음에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이 씬이 먼저 생각이 나서 이 씬을 처음으로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 밝은 그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그게 아마 그 양근영 감독의 내면의 풍경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가면은 이건 너무 조금 무거울 뿐만 아니라 너무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행복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기력하게 그렇죠? 그거와 정반대의 그런 시퀀스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이게 사실 그 장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영화예요. 뭐 장르 혼성물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장적 시도 그리고 스타일도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감독 입장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어차피 영화를 뭐 자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여러 편의 영화 작업을 하는 듯한. 이건 현실이에요. 왜냐면 뭐 제가 워낙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성일이 형의 정성일 감독 겸 정성일 평론가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좀 다르지만 저는 그 데뷔작 카페 루미에르를 볼 때의 그런 느낌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안 온 것도 그 스승의 스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성일 선배처럼 나오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 영화 보면서 특이했던 게 보통 영화들이 이제 꿈속의 장면 나오면은 꿈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꿈이란 말을 안 하는데 여기서 계속 꿈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를 해. 맞아요. 이건 꿈이다. 이건 꿈이다. 어땠어요? 연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계속 이거 꿈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네.
어찌됐든 현실에서 그렇게 너무 찌들어 있다가 꿈속에서 되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색감이 되게 알록달록한 그런 공간에서 어찌됐든 살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자유로움을 느끼고 행복해 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갈 것만 같고 그런 약간 긴장감이나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잘 이해가 됐었던 것 같긴 해요. 꿈이어서 오히려 헷갈리는 지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꿈을 어떻게 또 꿈에서의 그 자유로움을 연기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대사는 그냥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했습니다. 사실은 인간 사회의 특징이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그게 매트릭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 속의 세계가 현실이냐, 현실이 뭐 이런 건데 이 영화가 계속 꿈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영화라는 걸 환기시키는 이 감독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은 뭡니까? 이 영화가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 이 영화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화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일 선배도 그런 영화를 막 계속 만드는 거고 이 양건영 감독도 그래서 영화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 영화에 누가 투자를 해줘요? 투자를 많이 받는 영화는 이거는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라고 말하는 영화예요. 응?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의 그 현실 도피가 아니고 꿈이 현실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건데 이 영화는 꿈을 부각시키면서 여러분이 보는 거는 영화. 이게 영화적 장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거는 단순한 대화는 아니고 이 감독의 어떤 예술가적 자의식을 그렇게 드러내는. 보통 두 분 다 지금까지 필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스스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연기들을 많이 캐릭터를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연기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상황들까지 가시잖아요.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떻게 스스로를 준비하고 배우로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역할마다 되게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그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뭐 어떤 좀 특징 같은 거를 찾아내려고 한 적도 있고 또 뭐 그거를 막 고민하고 연습해보고 연습실 가서 이렇게 연습해보고 이렇게 좀 뭐 소리 내보고 이러다 보면 아, 이 캐릭터가 이런 지점이 있구나. 이 캐릭터의 마음에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해가 간다. 이러면서 약간씩 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연기할 때 바로바로 잘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준비하는 시간이랑 좀 역할이랑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배우인 것 같아요. 되게 막 그렇게 막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되게 이게 배우마다 너무 다 접근 방식이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조건 저로서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고 어찌됐든 예전에는 이런 캐릭터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연기를 하면 결과물을 봤을 때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 않아서 약간 나로서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나지만 어찌됐든 대본이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새롭잖아요, 배우들은.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상황에 어찌됐든 내가 놓여진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고 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니까 나일지라도 감정은 난데 분명히 다르게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긴 해요, 역할마다. 네. 뭐든 쉬운 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네.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도시 4가 도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롭게 지금 상영 중인 모르는 이야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두 좋은 배우죠. 정아담 씨와 김대건 씨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칸천일가 영화감보 이것으로 마무리 져야 되겠는데 이 앞에 책 보이시죠? 저하고 그 매불쇼 시네마 지옥의 패널인 라이너와 대담을 나눈 책입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칸찬일과 영화감보는 작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알려지지 못하는 다양성 영화들을 폭 넓게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매주 작지만 알찬 영화 한 편을 선정해 다양한 영화들의 정보를 제공하며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영화평론가 전찬일 선생님과 저 민혜 그리고 상혁이가 함께 독립영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재밌고 알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